안녕하세요. 콘텐츠 큐레이터 박성호입니다. 1990년대 최고 인기를 모았던 김모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김모 가수는 앨범을 5집까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런데 갑자기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성공의 자신감을 얻어서 6집부터는 혼자 앨범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7집, 8집, 9집 아주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단돈 200원이 없어서 자판기 커피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수는 결국 행사장을 전전하면서 어렵게 재기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성공의 크기가 클수록 더 위험하다는 사실 아세요? 성공한 사람은 스스로의 성공 비결을 자기가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자기 모방이라고 그래요. 자기 모방은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성공이 위험한 이유는 자기 모방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폐쇄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필름 제조업체인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필름이나 인화지 등 엄청난 기술과 탄탄한 브랜드 파워로 세계 시장의 절대 강자였죠.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라는 변화 앞에 코닥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코닥은 원래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발명한 회사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발명했던 디지털 카메라 앞에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코닥은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경영학 공부의 어떤 성공 사례였지만 이제는 실패 사례가 됐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 과거의 강점을 계속 고수하다가 몰락한 사례입니다. 휴대폰 시장도 마찬가지죠. 핀란드에 있는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노키아라는 회사는 휴대폰 시장의 1등이 아니라 그냥 절대 지존이었어요. 노키아는 휴대전화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즉, 제품 개선, 생산 효율성에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생태계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존의 생산 방식이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신의 강점에 발목 잡혀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발명한 회사가 바로 노키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과거의 성공, 그것도 최근의 성공을 경험할수록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걸까요?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연구팀은 과도한 확신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정보나 판단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공으로 과도한 자신감을 얻은 사람이나 기업들은 부정적인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앞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의사결정이 옳다는 과장된 믿음. 이 과장된 믿음은 새로운 일을 벌일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요. 물론 새 사업의 성공 방식이 과거와 같다면 또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새 사업의 성공 요소는 과거의 성공 요소와 다를 경우 치명적 문제가 생기고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과거 방식이 옳다는 믿음 때문에 변화한 환경에 대처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했던 그 경험은 너무나 생생하고 감동적이죠. 여기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기 힘들어요. 성공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에게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라는 논리를 내세우죠. 그 논리는 모든 것을 다 제압을 합니다. 사람이 성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바보 같은 짓은 그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성공을 자랑하는 순간 그의 성공은 거기가 끝이라는 거죠. 산꼭대기에 도달한 거예요. 산꼭대기에 머무는 시간은 올라오는 시간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가? 원하는 것을 얻었나? 다음 목적지는 어디인가? 거기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면 지금 당신의 현재 위치는 산꼭대기입니다. 이제 할 일은 내려갈 일만 남은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 성공담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갇히기 때문이죠. 계속 성장하는 사람은 과거보다 미래를 고민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요. 과거 지향적 합리화라는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노력을 하죠. 지금처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때에는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히려 미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성공 방식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계속 성공하고 싶으면 지금의 성공이 실패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각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성공하려면 반드시 실패를 겪어야 하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에는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가 있기 때문이에요. 실패를 거울 삼아서 탁월한 창조와 성공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실패는 좋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배울 것이 없는 단순한 부주의나 오판 때문에 반복되는 실패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실패랄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나쁜 실패다. 나쁜 실패는 철저히 막아야 될 대상이 되고요. 좋은 실패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패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 학문에서 말하는 실패를 통한 성공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성공했을 때를 가장 실패할 확률이 큰 때라고 규정해라. 등산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정상을 오르는 순간이 아니라 정상에 도착한 직후라고 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놓죠.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경험하게 되면 현재의 성공을 유지하는 데만 중점을 두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별다른 노력 없이 과거의 성공을 현재에 다시 계속 재현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성공을 위한 최대의 적은 성공 그 자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실패를 헤쳐나갈 원칙을 만들어라.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내가 믿고 있는 신념에서 만들어집니다. 자신이 비전이나 핵심적 가치, 미션, 명확한 전략, 방향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이 있다면 결국은 실패를 극복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상 실패 체험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여라 라는 말을 해요. 가상 실패 체험? 처음 듣는 용어죠. 조금이라도 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감과 실감을 수반하는 실패 체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상 실패 체험을 하면 실패를 반복하거나 치명적인 실패를 일으키지 않고도 실패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더 큰 성공으로 계속 이어지려면 귀를 열어야 됩니다. 책을 읽는 것이 바로 귀를 여는 거예요. 실패학에서 말하는 모든 성공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책 읽기입니다. 실패가 나쁜 실패가 되지 않도록, 성공이 나쁜 성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리더들은 진지하게 책에서 손을 놓지 않습니다. 더 가치 있는 열매를 만들 수 있는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똑똑한 책 읽기를 해야 되죠. 똑똑한 책 읽기는 현재의 성공을 계속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또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으켜줍니다. 그러자면 책 읽기 기술을 배우는 게 좋아요. 지금보다 더 빠르게 읽는 기술과 책 속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되도록 바꾸는 기술. 그러면 당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성공에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더보기에서 책 읽기 기술을 설명한 PDF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